네,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오늘 권충현 과장과 어떤 내용들 좀 얘기를 자세히 나눠볼까요?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슈는 글로벌 이슈의 맥모추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맥을 못 추는데 이게 참 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요. 올라갈 때는 꿈쩍도 안 해요. 근데 이제 내려갈 때는 같이 떨어지니까 이게 문제인데 뭐 중국에 한번 흔들리고 유럽에 한번 흔들리고 중국에 한번 흔들리고 좀 이거 동네북 같은 이런 느낌이 든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좀 이걸 타파해야 될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. 일단 분석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. 네,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. 반등다운 반등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. 제가 국내 이슈 체크인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이슈에 계속 맥을 못 추는 한국 증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중국발 환율 쇼크하고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매수세가 거의 증발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정도로 굉장히 좀 매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더군다나 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투매를 좀 유발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유독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. 그 이유는 아무리 봐도 저희 봤을 때는 그 IMF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저런 움직임이 있은 후에 아시아 금융이 굉장히 좀 위기로 간 적이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한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제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실적주마저 좀 낙폭을 키우면서 투매에 좀 동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. 일단은 뭐 바닥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잘 버티던 뭐 코스닥마저도 70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굉장히 기관이 주도적으로 좀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좀 하락시켰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일단은 굉장히 좀 화가 나는 부분은 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에서는 좀 받아주는 좀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플레이라는 기관은 어느 정도 좀 시장을 좀 안정화시켜줄 의무가 있는 그런 움직임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매도에 먼저 동참을 하면서 이런 조정 장세를 좀 지속시키는 것이 좀 투심을 냉각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. 네. 아직도 더 팔 물량이 남아있다. 아직은 조금 더 이제 매도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상당히 또 걱정스러운 부분 많습니다. 일단은 뭐 환율 쪽도 보게 되면 위안화와 달러 흐름에 따라서 지금 원달러도 상당히 또 급등락하는 추세잖아요. 올해는 뭐 1,200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. 근데 또 일각에서는 다른 신흥국 대비로는 자본 유출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볼까요? 네, 저 생각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한국은 좀 많이 좀 안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장의 우려는 90년대에 중국 위안화 절하 이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좀 촉발이 됐습니다. 그러면서 한국 같은 경우는 IMF에도 좀 진입을 했고요. 다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과도한 우려가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한국 같은 경우는 외화 보유고가 한 3,600억 달러 이상 정도, 다만 단기 외채가 뭐 1,150달러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굉장히 충분히 많은 양의 외화 보유고를 좀 상대적으로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루머라든지 뭐 9월 위기설까지는 촉발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유독 뭐 한국 시장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려감으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기관 또는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수세가 어느 순간부터 유지가 되면서 이 시장이 추세를 전환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안 좋은 점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도 선물의 하락 쪽에 베팅을 하는 모습을 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을 봤을 때는 매도세가 좀 어느 정도는 더 지속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일단은 뭐 반등 시점은 미국 금리 인상 시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일단 9월 초 정도 돼야지 이제 어느 정도 갈피가 나올 것 같고요. 예전에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번 했을 때 금리 인상 한 일주일 전부터 저희 한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9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로 좀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. 미국 금리 인상을 위해서요. 근데 미국 금리 인상 일주일 전부터 좀 반등을 시작해서 1년 한 6개월 동안 1,400포인트까지 쉬지 않고 달렸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미국 금리 인상 이슈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이렇다면 빨리 좀 9월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9월에 좀 금리 인상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때까지 그러면 계속해서 좀 조정 장세가 지속된다면은 우리가 좀 한 달여 동안 좀 답답한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자,
그렇게 되면은요, 진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미국 금리 인상이 12월로 미뤄지게 되면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연기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,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9월 금리 인상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? 일단 매는 빨리 만드는 게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죠. 있습니다만 예. 만약에 12월 달로 이슈가 뭐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뭐 한 10월에서 11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추세를 좀 돌려줄 가능성이 있지만 뭐 예전처럼 굉장히 좀 뭐 저희가 말했던 핫한 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뭐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매수세는 없지만 좀 과매도 구간은 확실히 맞는 것 같긴 합니다. 일단 지수 자체가 뭐 한 3년 동안 코스피 뭐 최바닥점 해봐야 1850포인트인데 이제 한 100포인트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 정도까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매도 상황에 맞는 것 같고요. 일단은 종목별로 대응을 좀 잘 하셔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드디어 이제 좀 밸류에이션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 좀 생기고 있고요. 이제는 조금 저평가구나라고 생기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바닥권을 좀 다지지 않겠는가.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시마다는 좀 어느 정도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뭐 제가 봤을 때는 어제같이 좀 큰 폭의 하락은 뭐 좀 힘들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뭐 아직 시장을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금 비율은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셔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말씀 중에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이제 조금씩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근데 사실상 그동안은 낙폭이 좀 과대하더라도 아직은 들어가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어요. 그렇습니다. 업종별로 봤을 때 어느 쪽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 거예요?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 이런 시장에서는 다음에 대장주가 어떤 섹터가 될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다만 현재 바이오주들이 좀 잘 버티고 있고요.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는 게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큰 주식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런 시장에서는 좋은 점이 뭐냐면 뭐 저평가주 같은 경우는 퍼 한 5배에서 7배 되는 가격까지 순식간에 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런 주식 같은 경우는 눈여겨 좀 보셨다가요. 퍼 한 10배에서 7배 사이에 있다라고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한 20% 정도의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,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양쪽으로 같이 운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. 그렇기 때문에 좀 현금을 좀 들고 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런 기회가 계속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. 네. 현금이 결국엔 또 기회가 될 것이다. 계속 반복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또 성장주에 대해서는 이 저가 메리트가 또 발생할 때를 잘 노려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의견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희가 앞서서도 뭐 이제 다른 코너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어떤 현금에 대한 어떤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도 역시 좀 똑같은 어떤 맥락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통적인 부분들 꼭 반드시 좀 챙기셔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잘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. 알겠습니다. 얘기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